네.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뭐 본전 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당연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 참조하실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상반기에 좀 안정을 찾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면 이건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 참조해야 될 부분은 이 시장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도 사실 뭐 IT가 많이 빠져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는 많이 빠진 것들이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GS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한 2,000에서 한 2,300, 400 정도로 가게 되면 시장 수익률이 한 15%에서 20%는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뭐 낙폭 과대했던 IT들은 한 30에서 40%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GS는 사실은 IT는 아니니까 네, 그만큼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시장 수익률 정도나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넘기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장 수익률 정도나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못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비중을 30%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당장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1월 달 안에도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분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GS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내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GS는 아무래도 이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가가 좀 치고 올라가줘야지 좋은 환경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제 유가 자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재선을 성공해야 되는 이런 아주 막대한 임무를 지금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이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유가 올라가는 부분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다 보니까 뭐 유가 좀 올라갈 것 같으면 트럼프가 항상 한마디씩 하죠. 나는 유가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올라가는 분위기면 사우디를 압박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 자체는 크게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닌데 또 올라갈 만한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이 특히 정유 화학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수익률 정도밖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을 제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데 뭐 GS 혼자 안 올라가고 이럴 일은 없으니까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 수익률 정도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종목으로 좀 분산을 시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가 빠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표밭이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셰일 가스 개발한 지역들이 표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유가 빠지면은 원성이 또 많죠. 하다 보니까 빠지는 건 또 방어를 해주는 이런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GS 자체는 뭐 크게 내려갈 이유는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보유를 하시되 30% 들고 갈 만큼은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매입가 위에 좀 정리를 하셔서 종목을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 어떤 종목으로 분산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친구 추가해서 들어오시면 그게 종목들 다 나열돼 있거든요. 네, 네. 그 안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일단 다행스럽게도 지금 뭐 크게 지금 손해가 나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하고 좀 안 맞습니다. 요즘 좀 시장 분위기가 뭐 아시는 것처럼 IT 쪽으로 좀 분위기가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내가 좀 저걸 사고 싶다 할 때 그 종목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쪽을 좀 사고 싶다 하게 되면 바이오 쪽으로 좀 대기 매수가 깔리면서 움직이게끔 되고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코인텍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좀 플러스권 상태인데 자, 요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일단 다행스럽게 금요일날 오르긴 올랐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과는 조금 따로 노는 분위기죠. 왜냐 시장의 관심이 IT 쪽으로 쏠림 현상이 지금 붙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면은 이게 좀 연속적으로 치고 가기는 좀 힘들고요. 뭐 차트상에도 지금 보입니다만은 고점에서 한번 훼손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번 훼손되게 되면은 반등 나오면 다 때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때마침 지금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온 걸로 봤을 때 다음 주에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때마침 IT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다면 다음 주는 IT가 약간 기간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순환매가 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최근에 하락했던 폭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면 조금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타이밍을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좀 잡아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7,600원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좀 분할 매도를 해서 IT 기간 조정이 좀 나올 때 그쪽 좀 옮겨 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매입가가 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매입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히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느냐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가 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네, 쉬지 않고 시가총액 2등 되는 큰 기업인데 저렇게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가 뭐 개별 종목처럼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른 조정 자체가 지금 깊게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비중이 10% 정도면 가지고 있는 물량은 부담 없이 그냥 쭉 들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들고 가시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주 정도에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 거 봤을 때 굉장히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자, 그 얘기는 SK 하이닉스도 4, 4분기 실적이 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앞두고 조금 주춤주춤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시기에는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음 주 자체가 뭐 이런 안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내려앉을 종목은 아니고 견조하게 좀 쉬다 보면 중간에 뭐 2, 3%씩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오히려 비중을 한 번 더 늘려버리는 게 제가 봐서는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좋은 종목을 단가를 좀 낮춘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들고 가는 시기는 그냥 상반기까지 쭉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쭉 들고 가셔도 지금 위치면 결국은 적당하게 단가만 한번 낮춰주신다면 먹고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SK 하이닉스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바닥을 친 것 같다.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돈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두 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왜 빠졌냐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SK 하이닉스 주가 빠졌던 이유는 첫 번째는 연초에 즉 지난해 연초에는 반도체 정점 논란이 있었고요. 반도체가 워낙 지금 호황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게 되고요. 증설하다 보면은 앞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반도체 가격이 좀 빠지면 실적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반도체 정점 쳤다라는 논란이 지난해 초에 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지난해 6월 달부터 빠졌습니다. 지난해 6월 달부터 SK 하이닉스가 가파르게 내려앉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 지난 6월 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은 국내 반도체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 경기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수요를 중국이 연 40%씩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1년에 40%씩 수요하는 중국이 미국 때문에 곤란해진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유고요. 여기서 좀 반등 나올 뻔하다가 다시 9월달 이후로 내려앉았는데 9월달 이후로 왜 내려앉았냐면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매년 변화를 모색했던 애플이 신제품을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2017년도 스펙하고 2018년도 스펙이 똑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애플 휴대폰이 안 팔릴 것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애플 휴대폰이 안 팔리게 되면 SK하이닉스 그게 모바일 반도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마침 10월 달부터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기로 했던 게 무산돼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더 크게 격화되다 보니까 결국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정점 논란에다가 미중 무역 마찰에다가 애플 쇼크가 더해져서 주가가 내려앉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이거는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 이유가
악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주가가 너무 싸요. 예전에 지금 현재 65,000원대인데요. SK 하이닉스가 2015년도에 1년에 4조 5천억 벌 때가 있었는데 1년에 4조 5천억 벌 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2018년도 지난해는 얼추 봤을 때 한 15조 정도는 이익을 낸 것 같고요. 자, 올해가 근데 이익이 많이 줍니다. 올해가 한 11조 원대로 추락할 것 같아요. 15조 벌던 게 11조 원대로 이익이 줄 것 같으니까 주가 내려앉았지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5만 6천 원까지 지금 차트 보면 나옵니다만은 5만 6천 원까지 갔잖아요. 네. 2015년도에 4조 5천억 벌 때 5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실적은 줄지만 한 10조 11조는 나오는데 5만 원대 왔다는 얘기는 거의 뭐 4, 5조 벌 때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걸 과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는 많지만 이미 주가가 충분히 이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이번에 이제 실적 뚜껑 열어보면 실적은 안 좋을 거지만 삼성전자처럼 별 반응이 없을 거라는 거고요. 이유는 너무 싸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너무 싼 데 쪽으로 이동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빠지네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올해는 이익 자체가 한 10조, 11조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전 고점을 뚫고 가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싸게 거래되는 거는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가격권 매수한 가격이 너무 위에서 사셨기 때문에 거의 뭐 꼭대기에 사신 거예요. 그 가격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있어 가지고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적당하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가의 흐름은 올 한 해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낙폭가대 반등이 좀 나왔다면 다음 주에 조금 기간 자정 받고 또 한 번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 7만 원 넘기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7만 원을 뚫고 난 다음부터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서 기간 조정을 한 1분기, 한 2, 3월 달까지는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좋게 보는 시기가 2, 4분기인데 2분기가 IT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물론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반도체는 호재가 뭐가 하나 있냐 하면 지금 초호황입니다. 초호황인데 왜냐하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교체 주기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요. 유튜브에 동영상이 쌓이다 보면 이걸 또 정서를 서버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이 동영상 서비스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아무래도 서버 쪽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요즘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발주를 좀 늦추다 보니까 실적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없던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약간 늦춰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늦어도 3분기 정도는 발주가 재개될 것 같고요. 3분기에 발주가 재개되게 되면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할 때 2, 4분기부터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7만 원 정도를 회복하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제 생각에는 1월 달에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월 달, 3월 달은 7만 원, 7만 5천 좀 기간 조정 보이다가 2, 4분기 들어가게 되면 8만 원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 가격 8만 5천 원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하니까 뭐 감아 들고 있으면 어쨌든 내 손실이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로는 좀 만족하기는 아쉬우니까 다음 정도에 좀 눌림목 나올 때 추가 매수 해서 들고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상반기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